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난장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를 한 김호중 씨가요. 무려 조사가 끝났지만 7시간째 두문불출이다. 와, 진짜 무슨 소린지 들으시면 정말 가관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김호중 씨가 바로 21일 날 이제 3차 경찰 조사가 있었고 지하주차장으로 아주 교묘하게 입장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황당한 건 이 음주뺑소니에 이어서 특혜 출석 의혹을 받았던 김호중 씨. 알고 보니까 경찰 측에선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취재진의 눈을 피해서 버티기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자, 보면 이게 지금 강남경찰서 앞에서 애시당초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정말 참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질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도 정말 많은 사건 사고를 다뤘지만 이게 지금 김호중 씨의 변호사를 기다리고 김호중 씨를 기다리는 취재진들의 모습입니다. 저녁 늦은 시각까지도 이 기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길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대기를 하고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김호중 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호중 씨의 변호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인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됐느냐? 김호중 씨 기자들이 있어서 못 나간다. 자, 경찰 조사는요, 이날 2시부터 시작이 돼서 약 2시간 40분, 5시가 채 되기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뭐라고 말을 했죠? 이 김호중 씨의 변호사가 대신 포토라인에 서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다. 소속사에서는 김호중 씨가 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거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게도 기자들이 있어서 못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조사 자체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김호중 씨는 귀가를 미룬 상태다라고 했는데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고의로 따돌리고 경찰서로 들어갔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김호중 씨를 취재진을 막아서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서 안으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김호중 씨가 이 비공개 출석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자 이 경찰은 아니다라고 하며 이제 지하주차장 이용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자, 왜냐면 쉽게 설명해서 이 김호중 씨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입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니까 많은 언론인과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이 특혜를 준 게 아니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는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경찰 측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또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김호중 씨가 밖으로 나가면 또 특혜 의혹이 일 거 아닙니까? 경찰 측에서 이제 주차장 이용하지 마라. 그냥 정문으로 당당하게 나가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지 4시간 반이 넘도록 무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은요, 썸네일에 실시간으로 변경 반영할 겁니다. 왜냐면 이 기사가 올라왔던 시각이 저녁 9시 40분인데 이때가 이미 조사가 끝난 지 4시간 반이 넘었을 때인데 이게 6시간, 8시간 밤샘을 넘어서서 다음날까지도 김호중 씨는 귀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될 정도입니다. 취재진이 있어서 못 나간다. 경찰 조사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귀가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옆에 있던 이 조남관 변호인이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귀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변호사도 집에 못 가고요. 경찰관들도 퇴근을 못 하고요. 취재진들도 퇴근을 못하는 겁니다. 이 취재진들 왜 여기 서 있는 줄 아세요? 본인들이 말했잖아요. 변호사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겠다. 자총지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끝까지 귀가를 못하겠다라고 바득바득 우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손발을 들고 말았던 것 같아요. 음주뺑소니의 이 김호중 씨.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피한 채 결국 퇴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려 조사가 끝난 지 5시간 반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조사를 받았고 남은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작 이 짧은 몇 마디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긴 시간을 버텨왔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뻔뻔하게 그지없다라는 비판들이 이거 당연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호중 씨 팬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대중들과 여론은요, 문매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사 끝나고 나서 이 포토라인에 서기 싫어가지고 5시간 반이 넘도록 버텼다라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있나라는 비판들이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고요. 사실 죄송하다라는 대국민 사과 없었습니다. 또 도망치듯이 퇴장하여 현장을 벗어났다라는 기사가 지금 속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분들께 용서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김호중 씨의 이 모습 진정성 있게 바라봐 줄 수 있는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자, 김호중 씨의 입장이 어떻든 저떻든 제가 볼 땐 나락으로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기사들만 봐도 팩트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알려진 김호중 씨의 이 공연 실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등이요, OTT 서비스가 중단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강인 선수 사태를 다뤘을 때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업체에서 그리고 이런 기업에서는요, 문제를 일으킨 유명인에 대한 손절이 굉장히 빠르고 타이트합니다. 자, 지금 보면 이 김호중 씨의 공연 실황과 다큐멘터리 영화들이요, OTT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CJ ENM에서도 김호중 씨의 과거 팬미팅 무비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다 내려가 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티빙 역시 더 이상 구매가 불가하다. 다 내려버렸습니다. OTT 플랫폼, 우리나라의 CJ ENM에서 유명한 티빙에서 이 모든 걸 내려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바를 시사한다라는 거죠. 김호중 씨의 이 재산이 탕진되고 파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추측이 왜 나오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보세요. 지금 KBS에 김호중 씨를 영구 퇴출시켜버려라 청원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 범죄를 저질러도 뻔뻔하기 때문이다 라는 반응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신의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애청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이 범죄자인 가수 김호중을 제발 영구적으로 퇴출시켜달라는 게시글을 적습니다. KBS에서 영구 출연 금지, 그리고 영구 퇴출을 시켜달라. 그 이유는 이렇게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 놓고서도 이런 반성도 없이 뻔뻔하게 돈에 눈이 멀어 창원 공연을 강행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고 치가 떨려 몸을 가누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KBS가 계속하여 가수 김호중 씨를 방송에 출연시킨다면 정말이지 감당하지 못할 크나큰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범죄자를 옹호하고 감싸 안는다는 이런 기관으로 낙인 찍힐 것이 불보듯 뻔하며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실제로 김호중 씨의 콘서트 환불 수수료가 전액 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취소 티켓만 6,000장이 넘어갔고 손실액이 무려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억 원이 넘어갔다라고 적혀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김호중 씨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공연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인데, 자,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김호중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공연을 강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 이 마이데일리를 통해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공연 기획사 두미르 측은요, 김호중 씨의 이번 출연에 대해 김호중이 메인 게스트이긴 하지만 또 다른 많은 해외 아티스트들이 이번 공연을 위해 입국했다.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다. 주관사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김호중 측이 개런티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결국 김호중 씨는 슈퍼클래식의 출연료와 일체 개런티를 받지 않고 무료로 출연을 하며 공연 예매 티켓 취소 수수료까지 김호중 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금액이 되느냐? 출연료까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액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수수료가 얼마냐? 티켓 가격이 약 15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되는 이번 티켓은요. 매출만 잡아도 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에 따라 티켓 금액의 30%인 수수료만도 대략 10억 원 정도의 규모에 달하는데 이것이 김호중 씨와 소속사에서 직접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손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이 두미르 측에서는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 씨가 게스트로 참여하는 23, 24일 공연이 많은 분들에게 비판받을 텐데 기획사 측에서는요. 많은 해외 스태프들이 이번 공연을 위해 입국하여 공연도 이미 앞서 진행을 했다. 김호중 씨의 단독 공연이라면 취소할지도 모르겠는데 김호중 씨와 내한한 소프라노들에 맞춰 편곡까지 다 맞춰져 있는 상태라 김호중 씨를 대체하는 대체자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 공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사 입장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씨 결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락가고 있어요. 알다시피 김호중 씨가 타고 다녔던 수입 외제차들 BMW만 해도 한 대에 1억 원에 달하고요. 이 벤틀리 같은 경우는 2억 원에서 3억 원이 넘습니다. 자동차 세대만 합해도 각각 1억, 3억만 해도 5억 원이 넘습니다. 이 차 한 대가 웬만한 아파트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광고로만 벌어들인 수익이 약 2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평소 이런 고급 수입 차량을 타던 김호중 씨는요, 굉장히 비싼 일명 롤렉스죠. 롤렉스 시계도 차고 다녔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호중 씨인데 손목을 확대해 보면 굉장히 비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고요. 또 과거 많은 인터뷰 기사 사진을 봐도 이렇게 김호중 씨가 아주 비싼 가격대의 시계를 손목에 두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의 이런 비싼 시계들을 차고 있었던 이 모습들만 미루어 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슈퍼클래식 콘서트가 이미 이렇게 수십억 원의 출연료까지 포기를 하며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는 이번 상황 속에서 결국 김호중 씨의 소속사 3대 주주로 알려져 있었던 컬투쇼의 정찬호 씨마저도 굉장히 위태로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3대 주주, 이광득 대표가 1대 주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것이 바로 컬투쇼의 정찬호 씨였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에 투자한 연예인 정찬호 씨도 그리고 지금 콘서트의 취소 수수료까지 직접 물어가며 무료로 공연할 수밖에 없는 김호중 씨는 재산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흘러가다 보면 수년 안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중 씨 영구 퇴출시켜달라 이런 국민 청원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KBS는 슈퍼클래식에서 손을 뗐고 SBS 같은 경우는 김천 콘서트에서 연출에 손을 떼지 않습니까? 누가 김호중 씨를 찾겠습니까? 결국 돈이 말라 파산을 하고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엄청난 고가의 수입차, 엄청나게 비싼 시계들 전부 다 재산이 손바닥 위에 모래알처럼 흩어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히 드는 대목입니다. 김호중 지하주차장 출석에 지하로티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뭐 알다시피 트바로티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던 김호중 씨인데 이 지하주차장으로 의문스럽게 출석한 것에 대하여 대중들은 지하로티다. 보이십니까? 그야말로 많은 비난과 비판, 비웃음의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호중 씨 21일 날 오후 2시에 경찰서를 출석했는데요. 2시간 40분 정도 만에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황당한 건요. 이 김호중 씨의 반응입니다. 이거 충분히 경찰 출석할 때 취재진 앞에 설 수 있었음에도 교묘하게 주차장으로 들어간 이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입장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음주뺑소니 김호중 경찰에 도둑 출석하더니 끝나면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겠다. 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변호사를 본격적으로 앞세우나 봅니다. 실제로 소속사의 입장 전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호중은 금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찰 조사는 금일 오후 5시 이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기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뒷문으로 출석했던 김호중 씨가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감이 기자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김호중 씨는 남달랐습니다. 역시나 변호사에게 모든 걸 떠맡겨 놓은 뒤 또다시 주차장을 통해서 도주를 했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비공개 출석한 김호중 씨 측이요. 본인이 사과한 것도 아니고 또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활자로 되어 있는, 글자로만 되어 있는 사과문을 올릴 뿐이니 이게 진정성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말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비판들이 아주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죽했으면 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과장님이 나와서 인터뷰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 과연 뭐 때문에 형사과장님까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다. 나오시기 전에 변호인만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이 취재진분들이 하도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 어쨌든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언제가 끝날지 모른다. 하지만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정에 대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조사가 끝나고 나오기 전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꼭 말씀드리겠다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 워낙 김호중 씨가 아무도 모르게 슥 경찰서로 와버렸었기 때문에 이 형사과장님이 온갖 질문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분들이 또 이제 변호사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대략이라도 예상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자 조사를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거냐? 라는 질문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형사과장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과거 피의자 신문을 상당히 오랜 시간 벌써 2번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살펴봤을 때는 모순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광득 대표 출석하냐? 라고 물어보자 아니다. 우리는 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결국 김호중 씨의 이야기의 한 90% 이상은요. 하나같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에 온 국민과 사법 당국 그리고 많은 언론사까지 휘둘려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황당하게 이를 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김호중 씨 비공개 경찰 출석 2시간 반 만에 조사가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앵커가 물어봅니다. 바로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취재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취재진을 따돌린 듯한 모습이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강남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의 강남경찰서가 신청사를 만들면서 사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의자가 출석했을 때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통로를 이용해서 조사실로 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쉬운 건 정말 많은 대중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지 않나. 그런데 사랑받는 만큼 본인의 처신이 굉장히 안 좋다는 측면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경우다. 공식적으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것도 10일 만에 시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연을 하며 수십 명의 기자분들이 오셔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 자리를 빌러 본인이 직접 대중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꼼수를 이용했다라는 거다. 결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비공개 출석을 했다라는 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 김호중 씨는요, 이
2시간 반 만에 끝난 경찰 조사 이후에도 변호사분이 많은 질의응답을 할 뿐 본인은 또다시 주차장을 통해 도주하듯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김호중 씨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은 대중분들에게 이런 거의 뭐 조리돌림이라고 하죠. 정말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트바로티라고 불리우던 김호중 씨가 이제는 트바로티가 아니라 지하로티라는 아주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별명까지 생겨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김호중 씨가 정말 끝까지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처벌을 제대로 받기는 할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칼럼까지 나오겠습니까? 죗값 하면서 지내라. 와, 정말 강력한 워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칼럼이 나왔을까요? 이 칼럼을 적은 전 문화방송 보도본부장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근본을 들먹이며 비판했어도 김호중을 두둔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노래에 정진해서 개과천선을 했을 때 정말 기뻐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우뚝 선 글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위로를 받았지만 결국 지금의 심경은 어쩌냐라는 겁니다. 뺑소니인데 결국 모든 게 들통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김호중은 생각했을 것이고 음주운전이 드러나면 끝장일 것이고 그러니 도망을 치고 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인데 마땅히 스스로 수습에 임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는 그런 사리 판단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리 판단에 장애가 있는 것 같다. 더 심각한 것은 소속사였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실제로 김호중 씨 사라진 스모킹건 어디에 자동차 차량 3대 모두 다 블랙박스의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김호중 씨가 자신이 탔었던 3대의 블랙박스 모두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스모킹 건은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증거를 스모킹 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세대 차량의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보고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판하는 칼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특히나 오늘 변호사를 앞세우고 어설픈 사과를 했던 김호중 씨의 이 황당한 주차장을 통한 뒷문 출두 문제점이 많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이 논선 실장도 뭐라고 했느냐? 거짓말은 엄연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뜻한다. 그런데 이런 착오나 무지는 항상 바로잡을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조차 살리지 못한다면 거짓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김호중 씨는요, 구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뉘우침과 후회가 전달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정한 김호중 씨는요, 분명히 20일 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입장문을 적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한 행동이 후회스럽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정작 경찰서에 출석한 21일 날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아주 교묘하고 아주 남모르고 의문스럽게 입장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 김호중 씨가 적었다라고 하는 이 입장문 있지 않습니까? 공식 팬카페의 심경글 이거마저도 삭제 조치가 돼 버렸다고 합니다. 애시당초 김호중 씨는 이 정말 많은 국민분들께 사죄할 마음은 없었던 걸까요? 오히려 팬카페에서 입장문을 또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나 한번 읽어보면 자, 트바로티 공식 팬카페 입장문이라고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김호중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입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가수와 함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도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의 말씀과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극히 일부 팬들의 의견이 마치 팬덤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원통함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한 점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사회적 통감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
깊은 반성과 아울러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 팬덤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어떤 질타와 채찍이라도 달게 받겠지만 부디 저희 팬덤의 거듭남을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글쎄요, 사과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사과는 사실 김호중 씨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김호중 씨는 정작 많은 분들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죄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었던 경찰 출석에서 주차장을 통해 아무도 모르게 교묘히 입장을 했을 뿐입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당황스럽기 이를 데 없고 김호중 씨의 이런 모습은요, 많은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참 엄청난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뺑소니 김호중 잘 피하네. 취재진 따돌리고 경찰 출석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초 오후 낮 시간부터 김호중 씨가 갑작스럽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김호중 씨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음주뺑소니를 한 김호중 씨가 취재진들을 따돌리고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 씨가 뭐 공연을 강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끈다라는 등 아직 경찰서가 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뭐 일정 때문에 갑자기 연기가 됐다라는 등 별의별 말이 다 나오다가 경찰서에 결국 출석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비공개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웃겨요. 이 김호중 씨가 분명히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며칠 안에 경찰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1일 오후날에 경찰에 출석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경찰서 앞에 취재진들이 몰렸는데 이 김호중 씨가 이 취재진들을 피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아주 빠르게 도주하여서 조사실로 바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현장 영상이에요. 이 김호중 씨가 분명히 여기 포토라인에 서겠다라고 해서 많은 이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죠? 보이시죠? 이렇게 X 표시한 곳에 김호중 씨가 딱 가서 서면은 이제 취재진들이 김호중 씨의 이야기도 좀 담고 입장도 좀 들어본 다음에 내보내려고 아주 그냥 인산인해가 됐는데 황당하게도 이 김호중 씨는 여기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른 이 피의자들도요,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때는 이곳을 통해서 정문으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예전에 피프티 사건을 다룰 때 안성일 씨 역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수많은 기자, 취재진들이 여기에서 김호중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경찰서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이렇게 기자들이 헛 웃음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어이없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죠? 이 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막 철수를 합니다. 김호중 씨 이게 정말 떳떳한 모습이 맞는 겁니까? 이 당초 김호중 씨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알다시피 본인이 음주한 사실을 인정했고 분명히 온 국민에게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경찰 출석이라고 네이버에 검색만 해서만 봐도 이 수많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심각한 사건이어도 다 이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어느 정도의 인터뷰를 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도 찍으면서 떳떳했던 사람이건 죄를 지었던 사람이건 하나같이 정면 돌파를 해서 이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걸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게 바로 김호중 씨의 불과 하루 이틀 전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손바닥 뒤집기처럼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현장에 있었던 기자분들 사이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는 웃음이 많이 터졌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 영상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그만큼 두려웠을까요? 본인이 떳떳했건 아니면 이때까지 했던 말들이 너무 거짓말이 많아 죄스러웠다라면 본인 말대로 대국민 사과문이라도 발표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서지도 않고 잽싸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호중 씨는 왜 취재진들을 피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석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여기 보면 김호중 씨가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간 게 아니라 보이십니까?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으면서 모든 기자 취재진들에게 오늘 출석 조사 받겠다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도피하여서 출석한 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김호중 씨가 타고 온 바로 그 문제의 차량 중 한 대인 BMW 차량입니다. 뭐 또 다른 BMW 차량인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엔 BMW SUV 차량인 거 보니까 김호중 씨가 가지고 있는 고급 수입 차량들이 한두 대가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비싼 차건 싼 차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몰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김호중 씨가 탁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거 사실 좀 개인적으로 너무 민망한 모습 아닙니까? 적어도 다른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서 내 할 말 있으면 딱 당당하게 하고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는 모습들, 아니면 할 말이 없다면 입을 굳게 닫은 채 들어가는 모습들, 뭐가 됐던지 간에 본인이 뺑소니를 한 거는 100%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서지 못했다. 굉장히 당당했었던 배우 이진욱 씨, 또 빅뱅의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요, 포토라인에 당당히 서서 얼마든지 조사받겠다, 나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를 지었다라는 사람들은요, 고개를 숙여서 죄송한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 어떻습니까? 이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도망가가지고 조사를 받았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기사에서도 이렇게 몰래 출석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어이없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결국 보니까 이번 음주뺑소니 의혹과 김호중 씨의 출석에 뭔가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오죽했으면 이런 말들까지 지금 쏟아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이 경찰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거 아니다. 보니까 이번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던 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특혜 의혹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왜 김호중 씨가 이렇게 경찰 출석을 갑자기 지하 주차장으로, 말할수록 저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내빼듯이 출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경찰들의 입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특혜 의혹이라고 검색을 하면 쭉 나오거든요. 경찰의 비공개 출석? 특혜는 없었다. 지금 보니까 이 경찰서에 이렇게 몰래 들어온 거는 이거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왜냐면 출입문 앞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 이 취재진들을 피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도망간 건 경찰이 변호해 준 게 아니냐. 그러자 관계자는요, 이번에 신축 경찰서는 설계 때부터 피의자들이 지하로 출석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 경찰이 피의자 관련 특혜를 줬다거나 피의자 본인이 특별히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공보규칙에 맞게 평소 하던 대로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출석을 했다라는 건데, 저 이거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또 이게 애매한 것이 피의자라고 해서 아직 완벽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억울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명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경찰 출석에 포토라인에 너무 많이 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위해서 강남경찰서 측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출석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미 예전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게 좋다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김호중 씨가 황당한 건 분명히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러한 모습 없이 잽싸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괘씸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김호중, 비공개 출석에 권리가 있다와 대중에게 사과할 기회마저 놓쳤다.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대목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부분은요, 대중들 앞에서 진정성 있게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취재진들이 피해가지고 비공개로 몰래 주차장으로 출석한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꼭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음주운전도 직접 시인한 마당에 대중 앞에서 직접 사과하며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정말 반성한다면 대중들 앞에서 직접 사과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저도 여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김호중 씨는요, 강행하려던 이 콘서트에 대한 티켓 환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5일 중에 이틀은 김호중 씨가 이 클래식 콘서트 강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티켓 환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취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김호중 씨가 어찌됐던지 간에 이 콘서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액의 위약금 때문인가 김호중 개런티를 안 받고 공연을 강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팬들은요, 취소표는 우리가 모조리 사겠다. 아, 대단한 단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KBS 교향악단은 이미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김호중 씨가 무대에 선다 하더라도 원래 기획했었던 수준의 무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취소표마저 일부 팬들이 구매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호중 씨는 개런티를 받지 않고 그냥 공연을 강행하겠다, 돈 안 받고 공연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공연이 취소되면 그 위약금이 더 엄청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팬들은 이것마저도, 취소표마저도 우리가 떠안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김천 씨의 이 철겁길 검토 이야기가 나오자 극성 팬들은요, 가만두지 않겠다. 김천 씨에 전화하고 난리를 피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보면은 극성 팬들이 철거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유죄 확정도 아닌데 왜 철거하냐?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김천 씨 알다시피 김천 예고를 나온 김호중 씨를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김천 씨가 입장 발표를 했어요. 김호중 소리길 철거?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전화하고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김천시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김호중 씨의 팬들이 방문하던 소리길을 철거하겠다라고 했으니 이 김호중 씨의 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천시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 등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김호중 소리길이 없어질 경우 김천시에 이렇게 많이 오던 김호중 씨의 팬덤들이 사라질까봐 오히려 활력을 잃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김호중 씨의 이번 사태가 정말 많은 점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런 참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기사들만을 쏟아내게끔 본인이 다 선택하고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음주운전 불감증에 온갖 꼼수까지 동원한 김호중의 일탈. 모든 언론사와 모든 뉴스 방송은요, 김호중 씨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김호중 씨가 인정했으니 그만해야 하는 게 아니냐, 소시도 언제까지 올릴 거냐, 여전히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의구현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 다뤄드렸던 많은 영상들 역시 마찬가지지만 김호중 씨의 이번 사례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에 투명하게 대응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받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자숙을 하는 것이 완벽한 정의구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이번 뺑소니와 음주 사건이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됐으면 사회면과 연예면 모두를 김호중이라는 이 세 글자 이름 한 단어가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요, 김호중 음주 뺑소니 정황에 대중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연예계